부모님께서 직접 학교로 전화를 하셔서 예. 그건 인권침해입니다. 그거는 저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집으로 우리 집으로도 배송을 해달라 하면 해줍니다. 저건 진짜 인권침해예요. 저거는 나는 용인할 수 없어. 안녕하세요. 세대 갈등 해결 전문 상담소 모냐모녀의 딸 최진주, 엄마 김원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시험 성적이 나오면 부모에게 보여주는 것을 일종의 의무로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요. 대학에 간 뒤에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가 끝났을 때 성적표를 달라고 하니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대학생은 성인인데 성적 관리도 스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모른 척 할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성적표를 보는 것은 권리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는 우리 진주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것입니다. 말투 왜 그러는데? 자, 이 아이는 진주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것입니다. 왜냐면 진주는 고등학교 때도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고자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니, 성적표를 보고자 하지 않는다고 보여주지 않는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는 바쁘기도 했고요. 그쵸. 그리고 성적표를 원래는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막 이렇게 사인을 받아라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건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그런 인권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성적표를 안 주니까 제가 얘가 대학에 갈 때 마지막에 나온 성적표. 그쵸. 그러니까 제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네. 처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성적표를 보여드렸는데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다 들어있는 3년치 네. 통합 성적표를 보여드렸는데 엄마가 보고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막 뭐라 복잡하죠? 그러지? 복잡해가지고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한글로 써 있는 것들만 성적표 말고도 다른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주로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의무로 보여주는 것을 하지 않았던 딸을 둔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라니까 보려고 안 했잖아요. 보여달라고 안 했잖아요. 보여달라고 안 한다고 안 보여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집 너 친구들은 어땠어요? 대부분 보여주죠? 솔직히? 엄마 아빠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지. 굳이 그거를 내가 왜 미치지 않고서야 내 성적표를. 저도 지금 대학교 자. 2학년을 마무리했거든요. 얘가. 우리 얘기하지 말고 사연 얘기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성적표 한 번도 못 봤어요. 성적표 언제 보여줍니까? 아니 성적표 보고 싶으십니까? 네. 성적을 제가 엄마한테 안 보여드리는 건 다 엄마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엄마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안 보여드리고 있는 것 뿐이지 저는 언제든지 엄마에게 제 성적을 오픈할 수 있어요. 보고 싶으세요? 네, 보고 싶습니다. 아주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뭐 제적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성적표에 둘러싼 얘기가 저도 친구들이랑 해보면 근데 제일 논점이 되는 부분이 엄마 아빠가 학비를 내줬으면 보여줘야 된다. 부모님이 학비를 대줬다면 보여줄 의무가 있고 만약에 자신의 돈이나 뭐 아니면 뭐 자신의 이름 앞으로 뭐 빚을 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 혹은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는 안 보여줘도 된다. 근데 그게 너무 자본주의적이라 사실 뭔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자본주의적이라 우리 정이 느껴지지. 한국인은 정인데 비인간적이야. 뭔가 정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지금 안 보여주는 것도 정이 안 느껴지거든요. 아이고 나 참 정이라고는 요만큼도 못 느끼겠네. 아이고. 아니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안 보여주는 이 얼마나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사소한 생각입니까? 아니 근데 저도 진짜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대학생은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성인인데 성인에게 성적표를 달라고 하고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화를 내고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은 지 인생 지가 사는 건데 성인인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은 학비를 대주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성인이잖아요. 굉장한 협박을 방금 받았네요. 아니, 성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의존적으로 계속 그렇게 전액 학비를 대주고 공부를 하라고 막 굉장히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대학생은 다 그런 지원 속에서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혜택은 받고 싶으면서
그 혜택 주는 사람에 대한 기본 매너가 너무 없는 거. 아니 그런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왜 이래요 정없게 가족끼리. 아니 이거 너무 정이 없잖아. 지금 돈 냈으니까 성적표로 갖고 와라 뭐 이런 거야 뭐야. 아니 성적 돈 냈으니까는 아니지만은 너무 돈만 내고 그야말로 돈만 내고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는 제가 학교에서 얼마나 즐겁게 동아리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엄마에게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베풀지 그거 꼭 성적표로 갖고 올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의젓하게 잘 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엄마에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특단의 조치를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직접 학교로 전화를 하셔서 네. 그건 인권침해입니다. 그거는 저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집으로 우리 집으로도 배송을 해달라 하면 해줍니다. 저건 조치를. 진짜 인권침해예요. 저거는 나는 용인할 수 없어.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우리가 왜 그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런 행사를 할 때 엄마가 안 왔어. 나만 안 왔어. 그래서 굉장히 큰 슬픔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꼈어. 이런 게 되게 오래 간다는 애기들도. 그런데 대학생이 돼서도 그런 걸 혹시 느끼나요? 대학생에서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저 대학교에서 댄스 동아리 회장 출신인데요. 네. 지금도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1학년 때 그 공연이 있어가지고 엄마랑 아빠를 불렀어요. 근데 그 공연에 엄마 아빠가 온 사람은 나뿐이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책했던 건가요? 아니 제가 주책했던 거죠. 제가 오라 그랬거든요. 좋지. 물론 저는 그 다음 해에도 아빠를 불러서 아빠가 아빠 친구와 우리 언니와 셋이 또 보러 왔었습니다. 저는 락음악 동아리를 했었는데 네. 제 첫 공연 때 저 역시 엄마 아빠를 불렀는데 네. 엄마 아빠가 그 다음날 저를 조용히 불러놓고 네. 외할머니가 받았던 신인 너에게 온 것 같아. 굉장히 문제가 크다. 삼촌이 머리를 얼마나 안 들었으면.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성적 얘기만으로 끝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거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라라고 요구하고 어떤 것은 그 말을 하면 또 똥매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인권 침해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도대체 그 선을 잘 못하는 부분이 이제 물론 적당히 하면 되지 뭐든지 적당히 작작 그런데 이게 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큰따님 또 오늘도 등장하지만 부모에도 빠지지 않고 어떤 등장하고 부분에 있습니다. 있어서는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었잖아 라고 말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것은 관심을 안 가졌다고 말하고 화내고 어떤 것은 신경 쓰지 말라고 화내고 그러면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른들이 듣고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말을 다 우리가 전적으로 지키진 않지만 좀 참고할 수 있겠구나. 아이들은 이런 거는 챙겨주기를 바라고 대학생들은 또 어떤 것은 모른 척 해주길 바라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저는 사실 성적표 문제에 있어서는 화내지 않고 부드러운 워딩으로 성적표를 보고 싶다. 성적표 나왔니? 되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꺼내면은 그러니까 사실 성적표를 보여드린 뒤 후폭풍이 무서워서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통. 이게 정말 엄마가 내 성적표를 봐서 이거 너무 인권 침해야 막 이러면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진심 열받아가지고 안 보여주는 사람은 저는 몇 없다고 생각해요. 그 후폭풍이 사실은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 후폭풍이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인자하게 얘기를 먼저 꺼내주시면 뭐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안 보여준다면 만약에 자식이 우리 집 같은 경우죠. 어머니 인자하게 저에게 얘기했지만 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성적이 얼마나 안 나왔으면은 저럴까 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잘 나오면 갖고 올 겁니다. 학교만 안 잘리는 게 어디냐. 집에 학교 잘리면 집에 오거든요. 그 제적 그거 안 왔으면 아직 안 잘린 거니까 일단 좀 더 참아보시고 성적이 분명히 스스로도 찔릴 겁니다.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전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면 짜잔한 거 갖고 올 테니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은 좀 챙겨주기를 바라는 건가요? 보통 연애하는 것도 신경 쓰지 마라. 뭐 신경 쓰지 말라 그러잖아. 근데 사실 모든 것들이 그런 연애나 성적표나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엄마가 나한테 그게 참견하는 게 싫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근데 그러면 그냥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많은 자녀분들이 쉽게 그런 얘기를 꺼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야. 연애 얘기했다가 괜히 이상한 소리 한번 들은 거지. 성적표도 한번 보여줬다가 뭐 크게 한번 당한 거지. 그러면은 그거는 자녀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관계에서도 그런 기억이 한번 있으면 안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안 해주고 싶다라고 하고 뭐든지 막 안 해줘버리면 되는 거잖아. 뭘 안 해줄 건데요? 돈도 안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부모로서 그러니까 부모도 똑같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맞아요. 행동을 할 때. 근데 자기들이 받는 그 상처는 엄청나게 크고 부모가 받는 상처는 무시당하고 이런 거는 부모도 똑같이 아이한테 무시당하고 몰상식한 부모라고 약간 그런 표정과 말과 그런 걸로 막 보여줄 때 있거든요. 좀 갑자기 슬프네. 전명순 여사님 죄송합니다. 어머니도 말씀하십시오. 어머니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선을 좀 잘 탔으면 좋겠는데 그게 물론 이렇게 기계적으로 뭐 어떤 것은 챙겨주세요 어떤 것은 챙겨주지 마세요 이런 거는 어렵겠죠. 근데 또 너무 말한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늘 들은 말이 뭐냐면 지나치게 방임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저는 반성합니다. 저는 엄마에게만 그런 말을 했던 것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엄마가 워낙 바빴고 엄마가 바쁜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쉬워했어요. 어렸을 때 막 엄마한테 대놓고 막 엄마 왜 이렇게 많이 바쁘냐 내 친구들 엄마들은 안 그런데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컸다 막 이런 소리도 많이 했죠. 근데 대학에 가서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빠한테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아빠는 더 심하거든요? 우리 아빠는 집에 아예 안 들어와요. 저는 보통 직장인이 6시에 퇴근하는지를 중학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나는 무조건 모든 직장인이 10시 넘어서 들어오는 줄 알았죠. 근데 그럴 정도로 아빠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엄마보다 아빠가 훨씬 심한데 아빠한테는 한 번도 그런 바램이나 그런 실망감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유독 엄마한테만 집에 있으면 안 되냐, 일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던 거에 대해서 엄마에게 상처가 됐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튼간에 상처까지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잘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되는. 잘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방임의 문제에 있어서 방임과 지나친 그 간섭과 인권 침해, 이 방임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의 그 경계를 잘 타야 된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서로 간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살살살살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가 오늘의 우리의 결론이네요. 막 기분 나쁘게 내가 돈 줬으니까 갖고 와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 오늘 한번 내한테 죽어봐라 성적 좀 보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너 학교생활 어떠니?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또는 어떤 과목에 대한 불만 어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에 들어가서 2학년이 될 때까지 내 전공은 잘한 건지 친구 문제는 대학생도 친구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동아리를 다니면 동아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진로에 대한 걱정도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적이 어떤데? 라고 물어봐서 성적표를 받는 한번 이렇게 성적을 들어보는 그런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오늘 뭐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